제 이름은 홍영세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또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어쨌든 이런 만남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하면 아마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사는 삶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저녁 굶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요법이다. 그 말은 인간은 자연의 어떤 영향과 지배하에서 불변의 법칙 가운데 이렇게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 떠서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면 아침에 태양이 뜰 때 혈액 속에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위, 간, 심장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딱 지는 순간 얘들은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해 지는 순간부터 우리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들이 피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렇게 지배하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뇌가 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결국 우리 몸이 병든다는 것은 우리 몸은 내 생각대로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 가면은 시간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 시차에 적응하려고 해보면 상당히 한 일주일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은 이까지예요. 목숨이라 그죠.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영역 그 이상 넘겨버리고 나서는 위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고 음식이 피가 되고 근육과 살이 만들어지고 피가 돌고 맥박이 뛰고 숨 쉬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시스템을 지배하는 뇌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복부두뇌라고 하고 우리가 태양신경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뇌하고 이 복부두뇌는 부부간에요. 부부간에 사이가 안 맞으면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얘들은 수시로 싸움을 잘해요. 언제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저녁 먹었을 때. 해가 딱 지는 순간 우리 몸을 고쳐야 되는데 저녁에 음식이 들어오면 얘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뇌에다가 막 퍼붓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잠자다가 개꿈을 아주 어지럽게 많이 끈다 하면은 그날 저녁 많이 먹은 날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입에도 냄새나고 머리도 멍해지고 독소가 차서 얼굴도 부어버리고 몸도 부어버리죠. 하루의 시작이 이제 우울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볶음곡식이 좋다 먹어라 이러지만은 가장 큰 핵심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시쯤 잔다고 하면은 음식이 위장에 한 6시간쯤 머무릅니다. 그러면 2시 전에 끝나줘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하루만 해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먹던 흰 쌀밥에다 채소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이게 허기가 져서 저녁을 못 굶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음곡식이나 볶음곡식으로 만든 떡을 좀 든든하게 잘 먹고 나면은 저녁을 안 먹어도 허기도 안 지고 속이 편안하면서 잘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잡숴 보셨어요? 곡식하고 떡을? 저녁도 굶어 보셨습니까? 이제 이 저녁 굶는 거는 사실 하루만 해봐도 달라져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를 느끼는가 하면 뭔가 자꾸 어떤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한계를 만날 때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탁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 좋아질까?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이제 자연치료에서 암은 치료가 됐어요. 뭐 항암제를 했던 사람들이든 수술을 했던 사람이든. 근데 암은 회복이 되는데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갖다가 아주 그냥 힘없이 살아가요. 사실은 그것이 암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이제 찾는 과정에서 지금 가만 보면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해결책이 있나고 보면은 현대의학적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뭐 식이요법을 해도 안 되고 건강식으로 해도 안 되고 이 한계를 거의 만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뭘 해서 병이 좋아지고 회복이 됐다. 이런 걸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이제 우리 몸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그 근원을 어디에 기초해서 약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병을 치료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관점에서 약을 만들고 몸에 적용시켰어요. 진화론은 뭔가 하면 핵심이 우연입니다. 우연. 어떻게 아메바가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우연히 돌연변이가 돼서 생명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는 어떤 과정이라는 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현대 생물학에서 생명체를 나눌 때 두 부류로 나눠요. 척추뼈가 있는 모든 생명체, 고등 생명체라고 해요. 척추뼈가 없으면 하등 생명체. 예를 들면 거미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퀴벌레 이런 거는 뭐가 없어요? 척추뼈가 없죠. 그죠? 척추뼈가 있는 것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반드시 간이 있어요. 척추뼈가 없는 것은 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 쥐 있죠, 쥐. 척추뼈가 있으니까 간이 있고, 고양이, 개, 소, 사람, 닭, 오리 전부 고등 생명체입니다. 벼룩이는 척추뼈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래요. 척추뼈가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간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벼룩이는 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시켜 놔버렸어요. 근데 자꾸 혈압이 올라요. 근데 혈압약을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생쥐 한 마리를 갖다가 똑같이 척추뼈와 간이 인간처럼 있으니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장로님 물 좀 한 컵 갖다 드리세요. 네. 척추뼈가 있는 생쥐인데다가 이것저것 주다 보니까
어떤 것이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용량을 높여서 똑같은 구조니까 사람에게 투여하면 혈압약이 되겠지요. 또 어떤 걸 이렇게 투여해 보니까 우연히 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당뇨약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약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뭐가 만연한가 하면 뭐가 어디에 좋다, 무슨 병에는 뭐가 잘 들어, 전부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뭡니까? 피검사 하나로 600가지 이상의 병을 찾아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의 생명은 무슨 병이든 어디가 아프든 피가 몸을 다 고치고 돌보고 회복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에 뭐 좋은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해야 될까요? 피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사고량은 무슨 버섯이 어디에 좋아? 뭐 예를 들면 뭐 도토리 묵이 중금속을 빼,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꽉 쩔었는데 이게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딱 걸리면은 1년 정도 지내면 뭐가 좋다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1년만 지내도 1억 이상을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삶의 수단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게 산업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산업구조가 됐으면 병이 나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연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이 진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켰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계를 만나고 이 자리에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좁쌀 한 마리 몇 개입니까 하면은 못 셉니다. 똑같이 우리 몸의 세포가 60쪽에다 해도 60쪽에를 셀 수가 없어요. 어림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몸의 세포 하나를, 한 사람의 몸의 세포를 60쪽으로 봅니다. 근데 그 60쪽의 세포를 갖다가 한 놈을 딱 띄가지고 분해하면은 120쪽의 원자예요. 우리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원자 하나를 딱 떼가지고 해부를 해보면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인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밖에 없어요.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전자기기입니까? 남극과 북극이 있고 땅에서는 끊임없이 마이너스 전자가 넘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교류전기는 1초에 60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형광등 쓰는 거 이거요. 뭐 1초에 60번 바뀌는 교류전기를 쓰는 걸 우리가 전기기기라 하면은 건전지를 쓰듯이 직류전기를 쓰는 걸 전자기기라 그래요. 전자기기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흐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흘러버립니다. 근데 이 TV,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전부 다 직류전기 쓰는 전자기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도 직류전기가 흐르는 전자기기예요. 그럼 전자기기의 고장 원인을 알면은 우리 몸의 고장 원인을 알아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날이 건조해지면은 습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문고리 이렇게 딱 잡을 때
지직하는 거 느낍니까? 예, 스파크가 일어나요.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희들 어릴 때 그 나이롱 잎을 막 이렇게 들면은 막 어두울 때 불이 어때요? 막 번쩍번쩍 하잖아. 그죠? 그와 같이 이런 흐르지 않는 정전기, 이게 마찰될 때 일어나는 전기를 우리가 이제 정전기라 그러는데요. 이런 정전기가 몸 안에 꽉 쌓여 있다가 천둥 번개 치듯이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스파크가 일어날 때 벼락 치듯이 뇌를 쳐버리면 중풍도 올 수 있고, 신장을 쳐버리면 신장에 장애가 오고, 췌장을 쳐버리면 당뇨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전자 제품의 고장 원인은 몸 안에 이렇게 흐르지 않고 축적된 정전기가 고장의 원인이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그 플러스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만든 것이 접지라는 겁니다. 천둥 벼락 칠 때 우리가 피레침 세워가지고 그 전기를 땅으로 흘러보내듯이 지금 나가보면 전주대 위로 외선 하나 쫙 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피레침 전선입니다. 그게 전부 땅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 몸에 흐르지 않는 정전기를 빼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내 몸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제품도 정전기와 과전압이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은 접지하도록 콘센트에 보면 꼽으려고 보면 아래 위로 철핀 나온 거 있죠. 그것은 땅의 구리봉과 딱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몸은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보다 더 정밀한 전자기기라면 인간의 몸도 접지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는데 사람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고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몸의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돌려요. 한 줄로 이어놨다면 피의 흐름을 계산해 보면 1초에 60m, 분당 3,600m, 시속 216km로 달려요. 피가 이렇게 이제 돌려고 하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실제로는 피는 돌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혈관이 여러 가닥으로 돌다 보니까 한 1초에 한 60cm, 20cm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가 도는데 어떤 식으로 도는가 하면 이 마찰이 되면은 아까 말한 정전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혈액순환에서 정전기가 제일 많이 생겨요. 피가 막 이렇게 부딪히며 돌아야 되니까. 혹시 자기 부상 열차 압니까? 레일에서 10cm 떠서 달려요. KTX도 자기 부상 열차지, 그죠? 어떻게 떠서 달리는가 하면은 이 기차 레일이 좌석이 같은 길은 밀어내잖아요. 이 기차 레일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 레일과 맞닿는 부분도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좌석이에요. 그러니까 좌석의 반발력에 의해서 떠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혈관도 그래요. 이 마이너스 전자라는 끈끈한 점액인 시알산으로 이렇게 혈관 내벽을 전부 코팅해 놨어요. 시알산이 뭔가 하면은 인도네시아 바닷가나 중국 남부의 해안 절벽에 가면은 바다 제비가 있어요. 한 15cm 되는. 이놈들이 이제 해초를 가지고 침을 발라서 이렇게 절벽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가 진 집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 제비집 요리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 음기를 보호하는 데 명약이라 합니다. 이 고기를 먹고 이렇게 피가 끈끈해서 순환이 안 될 때 제비집 요리를 먹으면 기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턱 밑, 사람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턱 밑 침샘에서 나오는 끈끈한 점액이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곡식을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이 침 속에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서 혈관벽을 이렇게 다 코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처 났을 때 흐르는 피는 빨간색이잖아, 그지요? 적혈구입니다. 이제 헤모글로빈 하나는 철분자 4개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쇠가 녹슬면 붉은색이다 보니까 적혈구가 붉은색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금속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혈구가 혈관벽에 이게 붙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적혈구도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 점액으로 이렇게 다 쌓아놨어요. 혈관벽도 내벽이 마이너스 전자, 모든 적혈구도 마이너스 전자를 이렇게 딱 코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마찰되지 않고 이렇게 잘 돌격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늦거나 나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마이너스 전자를 가진 적혈구의 피막이 이렇게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러면 주변에 마이너스 전자를 띤 적혈구나 혈관벽에 이게 엉겨버려요. 그럼 피가 돌까요, 안 돌까요? 피가 흐름이 늦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뇌 산소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잡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끊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첫 번째 신호.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오겠죠. 그 다음에는 뇌가 하루에 10드럼의 산소를 소비하는데 산소가 안 들어오면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자꾸 뭘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외부로 드러난 혈관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는 기관이 눈의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게 엉긴 피가 억지로 그 좁은 혈관을 이렇게 붙어가지고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이 눈의 혈관에서 마찰이 생기겠지, 그죠? 우리가 책받침 이렇게 머리에 문대주면 정전기 일어나듯이 머리가 이렇게 쭉 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붙어가지고 돌다 보니까 이제 눈에서 이게 마찰 전기로 열이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TV 같은 거 한 20분만 봐도 피가 막 엉겨버려요. 이 컴퓨터 몇 시간씩 하고 나면은 눈이 어때요? 해보면 눈이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눈이 자꾸 가렵고 문대고 싶고 건조해지고, 그게 지금 뭐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말 그대로 음이온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찰 전기가 많이 생기면은 이 몸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자꾸 물이 땡겨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져서 이제 당뇨가 온 사람들은 합병증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당뇨는 사실 그 합병증의 원인이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공해라든지 또 환경 문제, 겨울이 되면 또 특별히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전자가 다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전자를 어디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건전지가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집에 쓰는 냉장고나 컴퓨터처럼 땅에 구리봉을 박아가지고 똑같이 접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 안의 정전기는 땅으로 빠져 흘러가 버리고 땅 속의 마이너스 전자는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불과 3, 40년 전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들이 밭을 매도 맨발로 맸어요. 땅을 밟아주면 마이너스 전자는 들어와요, 몸 안에. 논에 못 심고 논 메고 할 때 다 맨발로 들어가서, 그죠? 다 흙을 만졌어요. 그럴 때는 몸 안에 정전기라는 것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어릴 때 나이롱 이불 처음 나와서 막 이불 들면 지직할 때 번개치듯이 이 몸 안에 정전기가 계속 내 신경을 두들겨 버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요즘 깊은 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원인이 거의 정전기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열심히 흙과 더불어 지내다가 저녁에 해지면 그냥 호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뭐 체격이 커서 병이 많다. 근데 일본에 이제 이 정전기에 대해서 그 호리 야스노리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책을 쓴 데 보면 체격이 크고 배가 나왔다고 해서 병이 많은 게 아니다. 정전기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뢰를 든 거 보면요, 일본의 그 스모 선수들, 씨름 선수들 있죠. 뭐 한국 씨름 선수하고는 될 게 아니죠. 전부 배가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비만해서 병이 온다면 그 사람들은 다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아주 건강하다. 이제 몸 안에 정전기를 제일 많이 빼는 것이 소금물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땀 흘렸을 때 피부를 혀로 맛보면 맛이 어때요? 짜죠, 그죠? 땀 흘려서 일할 때 몸의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여름에 땀 흘려서 더위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버려요. 지금 우리 문화는 땀을 안 흘리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보면, 그 박사님 얘기는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동그란 이제 스모 씨름 하는데 보면 계속 소금을 뿌려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뿌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맨발로, 맨몸으로 모래에다가 몸을 부딪히면서 뒹구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몸 안에 뭐가 다 빠져버립니까? 정전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발도 저런 신발이에요. 뭐 저런 신발이 아니라도 지금 다 콘크리트고 아스팔트고 뭐 접지 신발이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땀 안 흘리지요. 조금만 가도 차 타고 다니지요. 그렇게 몸 안에 정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가 꽉 찼을 때 마이너스 전자 달라는 신호가 저녁이 돼서 뭐가 먹고 싶다면은 산소 부족, 마이너스 전자 부족이에요. 근데 계속 그것이 우리 몸은 마이너스 전자 달라는 신호하고 밥 달라는 신호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1000만 명. 5천만에 1000만 명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그 규범, 그 패러다임을
생물학적 고등 생명체로 보고 우연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약을 썼다면은 현대 과학의 발전을 봤을 때 우리 몸은 생물학적 존재 이전에 인체는 최첨단 3D 프린터기예요. 원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뭐를 가지고 생리의학상을 받았는가 하면 인간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 해가 찾아오듯이 GPS 기능을 발견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몸에 GPS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전자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규범인 패러다임이 한계를 만나서 소멸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바라보는 고정관념, 규범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패러다임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딱 뭔가에 익숙해지면 그걸 안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발전된 현대의학 의지에서 한계를 만났는데도 지금도 거기에 의지해서 계속 뭐가 좋다 가봐야 답이 없어요. 이제는 인체를 전자기기로 바라보자. 이것이 접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2000년대 이후로 법으로 정해서 모든 건물 지을 때 접지하지 않으면 건물 허가가 안 나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정밀한 기계인 인체를 접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를 하나의 이제 전자기기로 보고 이 정전기를 제거하고 에너지를 증폭하는 방법을 썼을 때 어떤 건강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정진되는 이제 경험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을 먹는 것도 그래요. 이 마이너스 전자가 제일 많은 것이 뭔가 하면 일반적인 물질 중에서 수치입니다. 수치는 한번 탄소가 됐을 때 그 4,500년 정도 계속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다 뭐 이렇게 갖다 놓지, 그죠? 근데 그 별로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음이온이 나오려면은 바람이 불거나 흔들어 줘야만이 거기서 마이너스 전자가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전자를 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금은 땅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3D 프린터기 압니까? 우리는 이제 종이에다가 글자나 그림을 갖다 찍는 걸 일반 그냥 프린터기라고 하면 3D 프린터기는 실제로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걸 물질을 만들어 버려요. 원료를 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뭐까지 발명됐는가 하면 음식에 원료만 넣어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보탄을 누르면 직접 케이크부터 모든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갈 때도 우주선이 고장 났을 때 필요한 부품을 엄청나게 싣고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3D 프린터기 하나면 해결된대요. 고장난 부속을 설계도를 입력해서 거기서 만들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3D 프린터기는 지구입니다. 스스로 모든 생명체를 만들고 소멸시키고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3D 프린터기가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10달에 걸쳐서 뭐를 만들어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요. 전자기기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도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는 3D 프린터기예요. 우리 몸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논리라면은 이제까지
무슨 음식이 뭐가 좋고가 아니고 내 몸의 소화기관이 수용하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대변이 좋은 음식이 가장 맞는 음식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먹는 채소 소화액은 0%입니다. 그래서 생채소는 질소가 많아서 부패가 빨라요. 그래서 생채소나 녹즙 이런 거 먹고 나면 배가 어때요? 계속 끓고 냄새나고 썩어버려요. 단백질도 먹으면요.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먹어봐야 썩어버려요. 고기 먹고 화장실 가면요. 썩어버려요. 냄새가 썩어요. 그럼 그 정도 썩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힌다는 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게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그것이 단백질을 먹어야 좋은 거야. 무슨 비타민을 들어가야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기계라는 3D 프린터기에 가장 좋은 연료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곡식을 잘 먹느냐가 중요한데 이 현미 껍질, 현미밥 먹으라는데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검정살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쌀이 그냥 나옵니다. 옥수수 쪄 먹어도 그렇고. 왜냐하면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밥을 내서 말려서 볶아버리면 탄소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걸 침하고 잘 섞어 먹을 때 피가 엉키지 않고 잘 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다 한 4, 50이 넘어버리면은 성인병, 요즘은 생활습관병이죠. 제일 큰 원인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혈관의 기름때 제일 잘 청소해내는 게 뭔가 하면 비누예요. 우리가 옷에 묻은 모든 기름 같은 거 비누로 빨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비누를 못 먹잖아요. 옛날에는 비누가 없을 때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서 그 타다 남은 재에다 물을 부으면 잿물이 나오잖아. 그죠? 잿물이. 그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10%.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볶은 곡식은 그걸 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것도 볶은 곡식을 넣어서 해요. 그러면 그걸 먹을 때 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잿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콩기름에다 양잿물 넣고 저어 놓으면 꾸치면 비누 되듯이 들어간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혈관이나 조직 속의 찌꺼기 기름과 딱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누가 돼요. 그러면 혈관에 기름때도 녹이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가지고요. 한 달 정도만 꾸준히 볶은 곡식 먹고 목욕탕에 가보세요. 때가 나오는 게 없어요. 피부로 나올 때까지 속에서 분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줘도, 그죠? 원석을 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가공해서 제대로 세팅을 해서 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자연에서 안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식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기계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올바로 넣는 거. 그래서 뭐가 생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계는 기계에 좋은 거야지. 생각에 좋은 걸 이제껏 먹다가 우리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간 기계가 원하는 올바른 음식이 뭔가? 그건 곡식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고. 영양이라는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면 돼요. 이제껏 우리가 영양 찾아가지고 이렇게 먹다 다 병 걸렸는데 지금 또 영양 찾을 겁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을 세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걸 이렇게 차면은
이 몸에 정전기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비행기도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그 피뢰침을 비행기 동체에 다 부착해 놨거든요. 그래서 은이나 이런 걸 차보면은 이 많이 빠져요. 반접지 상태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만나고 요즘은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건물 속에 사는데 전부 무선 인터넷 쓸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다 돼 있고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거리 신호등에만 딱 서 있어도 라디오 소리가 어떻습니까? 지지지지지 계속 잡습니다. 전파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 신호 체계가 교란이 와버립니다. 그런 나쁜 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고갈돼 버리고 이 혈액 순환에 이게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생명의 흐름인 혈액 순환에 장애를 주면은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나는 요즘 왠지 모르게 눈이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자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밖에 자도 그냥 땅에서 이제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음판도 깔고 잡고 동판도 깔고 잡다가 이 면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이제 그 실에다가 은사를 갖다 이렇게 전착시킨 은사 실을 가지고 천을 짰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선으로 전기 코드에서 딱 꼽아버리면은, 그리고 그 위에 몸을 대고 자면요, 잠자는 동안에 내가 땅 위에 그냥 맨몸으로 자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 땅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20층, 30층 아파트 위에서 자도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내 몸 안의 정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까? 집에 가보면 집 콘센트에 접지선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하찮은 기계도 접지를 해서 몸이 벼락 맞아 깨지는 걸 방지한다면 우리 몸도 당연히 정전기를 빼고 이 혈액 순환을 위해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는 방법은 접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무조건 이게 개인들이 다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한 50명, 좀 주변에 한 100여 명 모여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한번 써봤어요. 어떤 경우는 하룻밤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로 된 이게 방석도 있고 베개가 있는데, 보통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 노인인데 이게 집에 불이 나서 내려오다 고관절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그 수술을 하셔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세요. 이 노인네가 이제 침대 생활을 하는데 날이 추우니까 전기장판을 깔고 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이제 은사 패드를 하나 깔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험을 해보니까 TV 그 밑에 전선 많은 데 되면 전자파가 1200, 1300씩 나옵니다. 모니터 쪽에. 근데 그걸 방석 하나 딱 대면 전자파가 안 나와버려요. 제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할 때도 방석 하나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놓으면 이제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가지고 전자파 측정기로 전기장판에서 얼마나 전자파가 나오나가 봤더니만 1300이 나와요. 1300. 그래가지고 그 은사 패드를 깔고 주무시니까 은사 패드 깐 그 위에다가 전자파 측정기를 대니까 제로가 나와요. 0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은이 뭐를 제일 잘 막아줍니까? 전자파요. 지금 저 밀양에서도 그렇고 고압선 전자파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필요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가 그것을 벗어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 국가가 안 해줍니다. 국가는 왜 안 해줄까요? 담배가 해롭지만 담배는 누가 팝니까? 국가가 팔아요. 술이 해롭지만 술의 병뚜껑에 세금 딱지는 누가 줍니까? 국가가 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도 개인들이 해결할 문제지 절대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건강 생활을 바라보는 좀 관점을 바꿔보자. 이제 그런 의미고, 요전에도 우리 또 침에 대가 한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도 또 침 놓는 분이 오셨는데, 침은 이제 경락이라는 데 나와요. 경락. 근데 경락을 현대과학이 찾지를 못해요. 왜 못 찾느냐? 죽은 짐승을 잡아서 해부를 하면 경락이 없어져요. 경락은 사람이 죽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인체의 광 케이블이에요. 광 케이블. 여기에서 줄기세포의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락은 이 빛을 받아야만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거의 피부 주위에 다 나와 있어요. 피부로부터 12경락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경락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서울 경성대학, 서울대학 전신 경성대학 출신인데 이분이 월북했어요. 김봉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락을 발견하면서 봉환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줄기세포의 원형을 산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살아있는 알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왜 이게 가능했는가 하면 김일성 시대에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사형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생체 실험 도구로 사용하면서 줄기세포를 찾아낸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사라져버리고 없으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갈라가지고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걸 이제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40년 만에 서울대 출신인 소강석 교수가 이제 이 줄기세포만 염색해서 색깔을 입혀서 찾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이 줄기세포를 경락을 찾아낸 거예요. 경락이란 말은, 경이란 말은 큰 줄기란 말이고 락이란 말은 가시입니다. 우리 몸의 광 케이블이고 생명이 흐르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락을 자극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제 침을 씁니다. 네, 저희도 이제 경락 자극법을 써요. 우리는 뭘로 쓰느냐면 냉탕에 집어넣어 버려요. 예를 들면은 이번 말고 지난번 겨울에 폐암 수술하고 환자가 왔는데요. 재발이 되는데 피를 토하고 호흡이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 뭘 음식 볶음국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은 모든 혈관, 임파관 전체, 우리 몸 전체에 거미줄 같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력을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락 자극이요, 문둥병도 고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나은 것이 이 경락 자극입니다. 지금 이 추위에 우리 여기에 캠프장 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찬물, 개운물 흐르는 게 굉장히 차잖아요. 지하수도 아니고 100번씩 세다 나와요. 나오면 막 몸이 전신이 그 물파스 발라는 기분입니다. 쫙. 그래서 침은 이제 부분적으로 특정 부위를 놓는다면은 이거는 전신의 경락을 자극하죠. 예를 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면 영하 110도의 극저온 냉동고에 집어넣어요. 습기가 없어요. 거기서 한 2분, 3분은 견딥니다. 그럴 때 그 냉기를 통해서 뭐를 자극할까요? 경락을 자극해요.
그거는 뭐 또 큰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겨울 한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 자면서 어싱 침낭을 해서 접지봉 박아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한 5시, 막 4시 반 이때 이제 찬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그 쾌감과 기분이란 건 막 노래가 절로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볶음국식을 안 먹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 안 나니까. 냉기가 들어오면 얼어버리잖아. 그죠? 이게 어싱이 접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한 분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당뇨 기계를 찼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저녁을 굶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당뇨 기계를 차는 가운데 안면 마비가 와버렸어요. 한쪽이. 그래서 아무리 침을 맞아도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일단 저녁을 딱 굶어버렸어요. 그래 이게 좀 풀리더라고요. 볶음국식 먹고. 왜 그럴까요? 이 위장의 경락은 유방, 유두 쪽으로 해서 갑상선으로 해서 이게 눈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은 암이 뭔지 압니까? 유방암하고 갑상선암이에요. 이건 뭐 때문에 올까요? 위에 경락이 막혀가지고 저녁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 굶으라는 겁니다. 그 저녁 위를 비우니까 우리 오장의 장기 중에서 간이 장군 아닙니까? 이 간은 위가 배불러 있을 때는 일을 안 해요. 위가 비워져야 일을 한다. 대장도 그래요. 위에 음식이 차 있는 동안은 대장은 일 못해요. 그래서 대장은 밤에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위가 비워져야 돼요. 그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주면 아침, 점심 먹은 음식이 장에서 띄워질 때 이어서 6, 70도 열이 나니까 영하 20도에서도 밖에 잘 수 있는 열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 태비댐에 가면 겨울에 김나고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 가면 70도예요. 70도. LA 같은 데서는 태비댐에 불이 나요. 지금 여기 우리 엄마들 보면 아랫배 다 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 먹어서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저녁 굶고 곡식 먹으면 일주일만 지내도 한 아랫배부터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열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일러를 안 틀어놓고는 춥다고 옷 입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접지를 하든 뭘 해도 저녁 식사를 굶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끼 중에 한 끼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 끼 먹을 걸 다 먹더라도 아침, 점심에 충분히 잘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 저녁은 확실히 위를 비워주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좋아져가지고 이제 많이 풀렸어요. 저녁 굶고 볶음국식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 5일 전에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연락이 와요. 전화 중에 내 얼굴이 지금 굳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분 또 침 놓는 분을 한번 통화하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거기서 받으세요. 이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이게 전체가 좁아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침 놓는다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 주변에 암 환자도 침을 놔서 다 놨는데 자기만은 안 났는데 근데 지금 자기 얼굴이 지금 이게 자꾸 굳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날이 추우면 혈관이 수축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막힌 상태에서 이게 자극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우리가 자동차도 새로운 자동차 살 때 우리가 기분 좋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거의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바꿀 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렇다면은 남편하고 상의해라. 피가 엉겨 있는 걸 푸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전자뿐이고 그 원 저장고는 땅이다. 접지가 필요하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이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패드하고 베개하고 이제 이불을 샀어요. 그래 보내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물건을 받았는데 어떻게 설치하냐고.
설치하는 거 해주는데 막 울어요. 지금 계속 굳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룻밤에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오늘 밤 한번 견뎌보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잤어요. 아침에 제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7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잘 주무셨나니까. 하면 말 자체하고 발음이 달라. 이게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학교 갈 때 시험 문제만 딱 집어주는 선생님이 제일 고맙잖아요. 우리 어릴 때 쪽집게 도사라 그랬잖아요. 시험 앞두고 문제만 딱 지어주면 공부 별로 안 해도 좋은 점수 받을 때 그 정말 행운아였거든. 지금 그래요. 건강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이 시대의 핵심은 마이너스 전자의 고갈이고 경락이 다 막혔는데 그걸 푸는 방법이 저녁 굶는 거, 곡식과 떡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좋은 스마트폰 사는 것보다도 어싱 제품을 사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이 시대에 더없이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정전기가 과부하 걸려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터져버린다. 제가 무슨 물건을 판다고 해가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이제는 무슨 뭐 크게 포장 크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가져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자리용 패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등산 갈 때 말입니다. 등산용품이 부피가 큰 게 비쌉니까? 부피가 작고 고기는 게 비쌉니까? 예, 이제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부피나 크기보다는 얼마나 그 부피가 적으면서 고기능을 발휘하느냐,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러다임, 인체를 바라보는 규범을 좀 바꿔버리자. 예, 고등 생명체가 아니고 전자기기로 바꿔버리자. 정전기와 가전압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인간의 생명의 흐름을 주관하는 혈액순환을 경락이 주관하는데 경락을 막히게 하는 저녁 식사를 목숨을 걸고 먹지 말자. 오죽하면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히고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라 했겠어요. 그래서 처음 이걸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 정말 그렇게 볼까? 네, 여러분, 어싱을 안 해도 좋고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든든히 잘 드시고 저녁 한 끼만 딱 굶고 일찍 자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아침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틀도 아니고 하루만 해봐도.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건강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핵심적인 원리를 이번 이제 건강 잡지에 우리가 이어나왔고 이제 원고를 이제 출판사 줘서 아마 빠르면 12월에 홍영선의 어싱 캠프 해가지고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기 몸을 바라보는 각도가 바르지 않다면은 여전히 뭐에는 뭐가 좋다는 식으로 돈만 써버리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을 바로 하는데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나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편. 뭐 사실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옛날처럼 바람 술술 들어오는 집에서 시골에 살고 맨발로 다니고 땀 흘려서 장작 패고 불 뗀다면은 뭐 이런 어싱 패드 다 필요 없어요. 땀 흘려서 다 해결되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겨울이라고 남자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장작 패면서 땀 흘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고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몸에 정전기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다기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몸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대응책을 해결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건강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보험 들어가지고 노후 대책 안 되잖아요. 건강 잃으면 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국민운동으로 펼쳐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고 강건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야와 대비책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강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